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최고점의 집을 산 사람은 10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3만 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고점에 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없이 내 돈을 다 주고 집을 산 경우는 고점에 물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주택을 매수했다, 이 정도의 표현이 맞겠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정말 고점에 물렸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여파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1년 사이에 4만 7천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2021년 주택 소유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요. 주택 소유 통계는 건축물 대장, 주택 공시 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 자료와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구, 가구, 주택 자료를 활용한 연간 통계인데요. 이번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21년 11월 1일입니다. 딱 1년 전이죠.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08만 9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을 한 건만 소유하신 분들은 1,28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전체의 84.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5.1%는 다주택자겠죠. 다주택자의 숫자는 227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인데 그보다 좀 숫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택 소유자 7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수는 1년 사이에 4만 7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2012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에서 마무리됐다, 이런 판단하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 차익을 실현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가의 집을 좀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2020년에 무주택자 103만 6천 명은요, 2021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가격이 지난해 말 정점을 기록한 후에 올해부터는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분들은 정말 고점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또 대출금리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다면 아마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을 텐데요. 이자 감당이 어려워질 경우 다시 급매로 이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급급매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거래가 말라가면서 수상한 거래들도 나오고 있죠.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대장아파트라고 하는 고덕 그라시움의 얘긴데요. 급락한 매매가 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고점 대비로는 7억 원 넘게 하락한 거래고요. 해당 거래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였다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매매 거래의 성격을 두고 정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보니까 고덕 그라시움의 전용면적 73제곱미터는요 지난달에 9억 원에 직거래됐습니다. 이 동네에서 시세보다 3억 원가량 낮다는 점, 그리고 직거래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직거래가 최근 가족 간의 특수거래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요, 부부 사이 또는 육촌 혈족 또 특수관계인끼리 집을 사고 팔면요,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거래해도 세무당국이 정상매매로 인정합니다. 요즘처럼 거래가 적고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는 시장에서는요, 하락한 시세를 기준으로 3억 원 낮춰서 양도해도 증여세가 없다, 이 얘기죠. 사실상 낮은 가격에 증여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입니다. 물론 직거래를 무조건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거래 방식이나 시세 대비 거래된 가격 등을 통해서 가족 간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지역의 매물은요 11억 원에서 12억 원대의 금매가 모두 빠지고요, 지금은 13억 원대의 매물이 있는데 이것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 내년부터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요 발생하는 그 취득세와 또 2월 과세 배제 혜택 기한 등이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월 과세, 과연 그게 뭘까요?
증여받은 토지, 건물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을 증여받은 지 5년 안에 양도를 하면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증여를 해준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더 커지고 당연히 양도세액도 증가하게 되겠죠. 쉽게 예를 들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를 해줄 때 어머니가 10년 전에 3억 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증여할 때는 그 가격이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들이 매도를 할 때 취득가액이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면 엄마가 처음 샀을 때의 시점으로 쳐준다 이겁니다. 그래야 3억 원부터 매도한 가격의 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월 과세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양도세를 줄이려고 하는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 간의 증여세가요 6억까지 면제됩니다.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먼저 했다가 또 바로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좀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내년에 또 개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여받고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를 정리하면 10년 동안 집을 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편법 증여를 그나마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내년 전에 올해 가기 전에 증여를 얼른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년 1월 1일부터요.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올해까지는 증여할 때 부동산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시가 인정액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에 있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입니다. 편법 증여도 조금 어려워졌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뜩이나 거래가 메말라 있는데 집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폐업하는 중개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일선 중개업소들은요 매수자 자체를 구경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의 경우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어느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2월 이후로 성사한 매매가 한 건도 없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구경한 것도 몇 개월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나마 전세 월세 거래가 있어서 조금 버티고 있지만 고객들이 전세를 외면하기 때문에 몇 달째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체크해 보니까요. 전세 보증금이 2억 9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같은 면적에 월세는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으로 나와 있죠. 보통. 그런데 수요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가 87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수요자가 만약에 월세를 선택하면 그냥 20만 원 받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 유지가 어렵겠죠. 공인중개사협회는 8월과 9월 전국에서 각각 994곳, 974곳이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180만 구가 넘는다. 그런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5천 건의 거래량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 있다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한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정상화가 되어진다면 부동산 거래는 좀 더 정상적으로 거래가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고가의 부동산이 우리들의 월급을 좀 먹고 소득을 오히려 줄여서 생활이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어냈었죠. 부동산이 자산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이 부동산을 그대로 안고 폭탄 끌어안고 살듯이 계속 살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기 때문이죠. 표영호TV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